산만한 아이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적어도 초등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오래 앉아 있느냐 못 앉아 있느냐를 가지고 집중력이 높다 또는 산만하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만한 아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학기 말이 되면서 내년에 아이들도 한살 윗반으로 진급을 하거나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또는 학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대교 방문학습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이 영유아기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해야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이 높다고 평가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산만한 아이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반대로 집중력이 높은 아이 하면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보통은 잘 앉아서 학습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중을 잘한다 라고 평가하고 학습해야 하는 시간에 엉덩이가 좀 들썩거리고 진득하게 앉아있기 어려운 아이들을 산만하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영유아기 유초등 시기 적어도 초등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오래 앉아있느냐 못 앉아있느냐를 가지고 집중력이 높다 또는 산만하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상 자리에 앉혀놓는 연습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집중력이 높고 학습 능률이 오르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한번 회상해 보면 책상에 앉아 있어도요, 산만한 아이들은 이렇게 지우개 똥을 만들고 연필을 굴리고 낙서하고 이렇게 할 거 다 하죠. 반면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잠깐 앉아서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숙제를 깔끔하게 하고 놀러 나가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관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앉아있는 훈련이 된 아이도 있고 앉아있는 훈련이 안 된 아이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어떤 기관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일과 중에 자유롭게 놀이 중심의 경험이 대부분인 아이들도 있고요. 학습 중심의 기관에서 5살, 6살, 7살 벌써 3년을 책상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과 수업하는 경험들을 했던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은 앉아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앉혀놓으면 이 아이의 집중력과는 무관하게 엉덩이가 들썩거릴 수 있고요. 반대로 앉아있는 훈련이 된 아이들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20분, 30분 정도 앉아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앉아있을 수 있는지에 따라 집중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자유놀이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관찰한 아이들의 모습은요, 책상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과 하는 학습에 대한 훈련은 미숙할지 몰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놀이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 누구보다 자기 놀이를 이끌어가는 놀이성과 일상의 경험과 놀이를 연결짓는 놀이 연계성, 확장성이 대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누구보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이 연령에서 필요한 것은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게 중요하다고 듣는 창의력 발달, 주도성과 자율성 증진입니다. 창의력이 발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만 집중력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 아이가 산만한 아이인지 집중력이 높은 아이인지 관찰할 때는 자기 놀이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고, 단순히 연필을 쥐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서 앉혀놓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산만한 아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력은 경험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것을 하였을 때 몰입했던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까지 연결이 되었고 이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하였을 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때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나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깊이 몰입하고 오래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단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 개인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놀잇감 중에서도 특별히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의 이름을 외우는 아이, 바퀴 모양만 봐도 자동차 종류를 알아요. 지하철을 좋아해서 지하철 노선을 줄줄줄 읊는 아이, 또 퍼즐을 특별히 좋아해서 또래 연령보다 훨씬 많은 피스의 퍼즐들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아이도 있고요. 공룡을 좋아해서 초식 공룡, 육식 공룡, 그 어려운 공룡 이름들은 물론이고 공룡 특성까지 설명해주는 아이 등 아이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가 없는데요. 좋아하는 특정 주제가 아니라도 미술놀이를 할 때 즐거워하거나 역할놀이를 할 때 즐거워하거나 엄마가 요리할 때 관심이 많은 아이거나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한동안 가위질에 꽂혀서 뭐든 자르는 것에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2단계는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해 보세요. 놀잇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자극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반응하고 저것도 반응할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놀이를 할 때 자동차도 있네. 책도 있네. 저기 새로 산 로봇도 있었지. 눈에 보이는 놀잇감이 여기저기 어지럽혀 있으면 집중을 하려다가도 특히 좀 산만한 아이, 집중의 경험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놀이가 연결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눈이 가고 손이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생활 공간이 잘 정리된 상태라면 뭘 하든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이를 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정리정돈을 가르치거나 이 장난감을 다 정리하고 다른 장난감을 꺼내도록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아이가 놀이를 하는 중에 정리정돈을 강요하거나 깔끔하게 놀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놀이를 하다가 다른 장난감이 필요하다면 다른 장난감도 가지고 와서 확장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 피규어를 가지고 동물원을 만들어 놀이를 하다가 자동차 장난감들을 가져오면 안 돼, 동물원 정리하고 자동차 장난감 놀이 해야지 라고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놀이를 한번 관찰해봐요. 동물원에 갔을 때 주차장 앞에 꽉 막혀 있었던 차들이 떠올라서 동물원 주차장을 만들게 되고 주차장에 연결된 도로를 만들고 동물원으로 이동하는 차들, 또 사람 모형을 가져와서 동물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놀이로 전환이 아니라 놀이가 점차 확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난감의 종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리정돈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놀이 환경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3단계 좋아하는 것을 시작으로 몰입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세요. 저희 아이가 가위질에 한동안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요. 가위질을 할 때 어느 정도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면 단순히 가위질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치지 않고 또는 종이를 잘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너무 좋은 이 시그널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꽉 물어야 해요. 그쯤에 제가 했던 놀이는 행사 날짜가 지난 마트 전단지를 활용해서 가위로 잘라보고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식재료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보거나 물건마다 가격이 표기가 되어 있죠. 숫자 놀이로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분류해보는 등 아이 본인이 좋아하는 가위질을 계속하면서 수놀이, 한글놀이, 물건들을 잘라서 가게놀이를 해보는 극놀이까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놀이 확장을 시켜주고 그냥 단순히 종이만 잘라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몰입하고 집중해보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좋아해서 자주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활용해서 좀 더 오랫동안 놀이하는 경험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동차 놀이를 좋아하지만 집중 시간이 너무 짧다면 자동차 관련 그림책을 보면서 언어 활동으로 연결하고 좋아하는 자동차 끝부분에 사인펜을 고정시켜서 자동차를 굴릴 때마다 사인펜 길이 생길 수 있는 미술 놀이 등 좋아하는 자동차를 시작해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하는 놀이에 집중하는 경험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놀이가 진행된다면 마지막 4단계는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산만한 아이나 앉아있는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좋아하는 것을 하더라도 금세 흥미가 떨어지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주어진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하라고 시키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앉아서 하는 모든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단추부터 재미없고 힘들다 느껴진다면 앞으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해 보았던 경험을 충분히 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를 자리에 앉아서 해보는 경험까지 연습이 되면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학습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집중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주제로 얼만큼 딥하게 경험해 보았느냐는 것인데요. 내면의 힘이 생기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이 앉아있는 연습과 훈련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창의력 발달, 주도성과 자율성, 놀이성까지 발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래 앉아있는다고 집중력이 높은 아이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고 해서 산만한 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첫 단추를 앉혀놓고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집중해서 놀이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은 아이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로 집중하고 몰입해보는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아이가 1단계부터 실천해 보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